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레이 시리즈에 대해서 쭉 다 봤고요.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는 프레이 트랜스폼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non periodic 시그널에 대해서 주기 시그널이 아닌 일반적인 continuous time 시그널에 대한 주파수 영역 표현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7절을 볼 것이고요. 프레이 트랜스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 트랜스폼은 프레이 시리즈와 달리 컨티뉴어스 타임이긴 한데 non periodic 시그널을 보는 거죠. non periodic 시그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non periodic 시그널이 있다고 했을 때요,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을 정의할 때 non periodic 시그널에 대해서 시그널 xt에 대해서 우리가 주파수 영역 표현을 쓰는 거죠. xt에 대해서 결국에는 continuous time일 때 주파수 영역으로 우리가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웨이티드 슈퍼포지션 형태로 웨이티드 썸이죠. 더하기 형태로 웨이티드 가중 합의 형태로 xt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피리오딕 시그널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레이 시리즈를 할 때는 서메이션 형태로 주어졌었는데요. non periodic 시그널은 서메이션이 아니라 인테그럴 형태로 그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x의 j 오메가, 얘를 이제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레이 트랜스폼된 주파수 도메인의 시그널이라고 얘기하고요. j의 오메가의 t, 이제 연속적으로 우리가 디스크리트하지 않고 오메가 제로의 배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서메이션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다 슈퍼포지션을 해줍니다. 웨이티드 슈퍼포지션을 해주게 되고요. 이때 xj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xj 오메가를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이라고 하고요. 프레이 트랜스폼된 결과라고 하고요.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xt 안에 들어있는 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는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웨이트를 구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줬어요? 마이너스 j 오메가 t 항상 해주면 두 개가 곱해져서 동일한 주파수일 때만 그 값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시간 영역에 대해서 이거는 적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파수 영역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 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레이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실제로는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이 되겠죠. 우리가 이 주파수 영역 시그널을 갖고 시간 영역을 시그널을 구하는 수식이고요. 이걸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에는 웨이티드 썸으로 우리가 어떤 non periodic 시그널 xt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드 시그널의 웨이티드 슈퍼포지션, 썸이라고 하면 그냥 시그마가 되니까 인테그럴 우리가 슈퍼포지션이라고 표현하면 웨이티드 슈퍼포지션으로 우리가 어떤 임의의 시간 영역 시그널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드 시그널의 사이누소이드 웨이티드 썸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은 어떤 주파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의 모든 시그널을 가지는 거죠. frequencies 오메가 from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런 값을 가지는, 즉 오메가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바꾸면서 다양한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이 있겠죠. 코사인 사인이 코사인 플러스 j 사인 세타니까, 그죠? 그 j 오메가 t로, 그러니까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시그널에다가 복소수 웨이트를 곱해서 다 슈퍼포지션을 해주는 거죠. 시간 영역, 아니, 주파수 영역에서 다 더해주는데 실제로 그 변수는 뭐예요? 이 시그널의 변수는 t죠. t, 시간 t에 대해서 t축 위에서
오메가 서로 다른 오메가를 다 그리는 겁니다. 코사인 이렇게 된 거. 오메가가 커지면 빨라지겠죠? 그걸 시간 t축 위에서 t니까 t축 위에서 서로 다른 오메가 값들을 가지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을 싹 다 더해주는 거예요. 다 인테그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값을 우리가 xt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xt 얘를 우리가 타임 영역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타임 도메인 시그널, 타임 영역, 타임 도메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xj 오메가, 여기서 j 오메가라고, 오메가는 주파수를 의미하는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j는 왜 붙었을까요? 여기 j는 이 함수를, 이 시그널을 표현하기 위해서 j를 붙은 이유는 이 결과값이 항상 뭘로 주어지죠?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곱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복소수 형태로 주어지는 복소수 시그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파수 스펙트럼을 표현할 때 j 오메가를 붙입니다. 그래서 얘는 프리퀀시 도메인 시그널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 두 개를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프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리에 트랜스폼, 줄여서 FT라고 얘기를 하죠. 프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수식을 봤으니까 예제를 먼저 한번 보기로 하죠. 예제를 보면 우리가 예제 xt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ut로 주어지는 이런 수식이 있다. 이때 특히 a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책에 보면 a 값이 0보다 작을 때 실제로는 이 프리 트랜스폼이 만족하지 않는 그런 수식들도 있어요. 이렇게 구하지 못하는 수식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a 값이 0보다 클 때 실제로 이거의 프리 트랜스폼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t 값이 xt에 대해서 이거는 ut가 붙어 있으니까 스텝 펑션 시그널이죠. 0보다 클 때만 1을 가지고 1이 곱해져서 함수의 값이 존재하는 거죠. 0일 때는 이 값이 t 값이 0이 들어가면 전체가 1이 되겠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익스포넨셜을 이렇게 감소해서 0으로 점점 접근하는 이런 시그널이 될 겁니다. 맞죠? 이걸 우리가 xt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거의 프리 트랜스폼을 우리가 구하면 그 프리 트랜스폼 결과 xj 오메가를 우리가 구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프리 트랜스폼 구하는 이 수식에 의해서 적용을 해주면 xt에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오메가 t, 원래는 이 부분이 여기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건 뭐였죠?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의 웨이티드 썸 형태로 주어지는 거죠. 웨이티드 슈퍼포지션. 그러니까 그 웨이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에서 우리가 시간 t에서 적분을 해주면 오메가에 대한 함수로 튀어나온다 그랬죠. 예,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xt에 대한 함수로 결국엔 나오게 될 텐데요. 이 t에 대한 함수가 여기서 주어지고요. 결국에는 적분 변수는 뭐가 돼요? 그럴 때 t로 결과값이 나오려면 적분 변수는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오메가에 대해서 결과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는 오메가에 대한 결국에는 시그널인데 거기에 대한 적분은 뭐에 대해서 해줘요? 시간 t에 대해서 적분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대칭적인 관계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결과값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얘는 xt 값이 0보다 클 때만 값을 가지기 때문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때 익스포넨셜 at 마이너스 at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오메가 t dt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ut가 그러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만 되는 값이니까 1이니까 그때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이게 다시 계산해 주면 0 무한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에 t로 묶어주면 a 플러스 j 오메가의 t dt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적분해 주면 어떻게 되죠? 익스포넨셜 적분해 주면 t 앞에 부분이 우리가 분모로 나오게 되죠. a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플러스 j 오메가 t 요건 그대로 나오겠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을 우리가 0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먼저 0 집어넣어주는 게 편하니까 0 집어넣어주면 이 전체가 0이 되죠? 0이 돼서 이게 뭐가 되죠? 1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이 나올 것이고요. 무한대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을 무한대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자, 이 값을 자세히 보시면 A 값은 지금 실수죠. 실수입니다. 복소수가 아니죠. A 값이 실수니까 이런 값을 가지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익스포넨셜에 무한대를 집어넣어주면 어떤 값이 되는 것이냐면 마이너스 A의 무한대 실수값 그리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A의 오메가의 곱하기 무한대 이 값을 집어넣어 준 것이 되죠. 무한대를 집어넣어 줬을 때의 값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익스포넨셜의 J의 오메가는 지금 실수죠. 각주파수니까. 이 무한대도 분명히 실수고요. 이 부분은 뭐예요, 결국엔? 우리가 복소수 영역에서 봤을 때 이 시그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리얼 도메인, 이미지 도메인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요 오메가의 세타라는 각도를 두고 오메가의 무한대라는 각도를 두고 계속 도는 거죠. 무한대니까 엄청 돌겠네요. 엄청 많이 돌아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위에 하나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뭐죠? 이 값이 요 값이 뭐라는 거예요? 요 값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a 곱하기 무한대라는 값인 거예요. 그죠? 즉 이 값은 뭐죠? 이거는 1이죠. 1. 맞습니까? 미안합니다. 0이죠. 0. 마이너스의 무한대잖아요. a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 값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까이 가는 값입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운 값인데 그거의 페이즈가 매그니튜드는 0이고요. 이 부분이 매그니튜드잖아요. 그렇죠? 매그니튜드는 0으로 가까이 가고요. 그래서 이 매그니튜드가 점점 이쪽으로 0에 가까워지고 페이즈는 무한대로 돌지만 결국엔 0이죠. 상관이 없죠. 다시 얘기해서 무한대 집어넣은 값은 뭐예요? 이 값은 결국에 어디로 가까이 가요? 얘는 0으로 가까이 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얘는 집어넣은 값은 0이고요. 0 집어넣은 값은 전체가 그냥 다 0이 돼버리니까 이 값이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j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 xj 오메가는 결국엔 복소수 결국엔 뭐예요? 시그널이 되죠. 오메가에 대한 복소수 시그널이 됩니다. 각주파수 오메가에 대한 매그니튜드와 페이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복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그니튜드를 먼저 각각 구해보자. xj의 오메가를 구해보면 xj의 오메가의 절대값 얘를 구해보면 결국에는 a 플러스 j 오메가의 우리가 a 플러스 j 오메가의 절대값을 취해줘야 되죠. 얘분의 1의 절대값 얘 해주니까 결국에 어떻게 구해줄 수 있어요? 얘 절대값 구하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여기 j가 순허수 부분 j가 있는 부분을 분자로 모두 올려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a-j 오메가를 분모 분자에다 각각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a의 제곱 플러스에 오메가의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 a-j 오메가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죠? 순실수부가 어떤 부분이죠? 이 부분이고요. 허수부가 마이너스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제곱에 더해서 그래서 각각을 제곱해가지고 그래서 스퀘어 루트 취해주면 매그니튜드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a 플러스의 j의 b의 절대값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구해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매그니튜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매그니튜드는 마이너스 j 분모 분자를 이렇게 엮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a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전체 제곱분의 a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에 여기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하니까 역시 오메가 제곱이겠죠.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분모 분자가 a제곱 오메가 제곱이 똑같고요. 여기 a제곱 오메가 제곱 두 개가 더해진 게 하나가 없어져서 여기서도 제곱입니다. 미안합니다. 분모 분자가 분모가 모두 똑같죠? 그래서 분모 분자 약분이 되니까 a 플러스 오메가 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나오는 값은 결국에 뭐예요? 스퀘어 루트의 a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나올 겁니다. 분자는 1이 나오니까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도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각도는 아그의 xj 오메가 각도를 구해주면 이 각도는
우리가 탄젠트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구해져요?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이 각각이 시그널이죠.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니까 실수 부분분의 허수 부분을 우리가 탄젠트를 계산을 해주면 남는 것은 분모는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오메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탄젠트의 인버스를 취해주면 우리가 이 시그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각도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 마이너스는 탄젠트 인버스에서 마이너스는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기함수기 때문에 탄젠트 인버스도 이렇게 주어지고요. a의 오메가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죠. 이 두 개의 그림을 우리가 각각 그려보면 오메가에 대해서 이 그림은 0일 때는 오메가 값이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a분의 1이 나오겠죠? a분의 1이 나오고요. 오메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쪽으로 점점 줄어드는 이런 산 모양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 그림은. 그렇죠? 이 그림은 어떻게 나올 거예요? 이 그림은 탄젠트의 인버스니까 우리가 그 마이너스가 붙어져 있으니까 탄젠트 그림에서 그걸 우리가 역함수 취해 놓은 거에다가 다시 반전된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림 3.39처럼 나옵니다. 그림 3.39를 보시면 3.39를 보시면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림 3.39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 매그니튜드 그린 것이고요. 매그니튜드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뭐예요? 페이즈 그린 부분이죠. 그래서 XJ 오메가의 페이즈를 그린 부분, 그 부분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매그니튜드를 구한 것, 얘를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타임 도메인 시그널이라고 하고 그거에 프리퀀시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매그니튜드를 우리가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그리고 페이즈를 우리가 페이즈 스펙트럼이라고 특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프레이 시리즈에서도 살펴봤었지만 XJ 오메가 프레이 트랜스폼의 결과에서 매그니튜드를 우리가 특별하게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요. 스펙트럼 그리고 페이지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프리퀀시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복소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나눌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매그니튜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페이지하고. 그래서 매그니튜드 스펙트럼과 우리가 페이지 스펙트럼이란 말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제 3.25를 볼 것이고요. 예제 3.25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사각파 형태의 시그널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사각파 형태의 시그널을 볼 텐데요. xt가 이제 1과 0으로 주어지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t0 주기 시그널에서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을 증명하기 위해서 봤었던 시그널 중에서 하나였죠. 그때 바로 전에 예제로 썼던 이 시그널은 뭐예요? 그러니까 t0에서부터 마이너스 t0에서 t0까지만 1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0이죠. 얘는 주기 시그널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주면 이 시그널에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J오메가를 해주면 얘는 어떻게 해주는 거죠? xt에다가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오메가 t를 곱해서 시간 t로 적분해야지 우리가 오메가의 변수를 가지는 주파수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xt 값이 어디서만 값을 가지죠? 마이너스 t0에서 t0까지만 xt가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j 오메가 t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를 이제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1이 나오고요. j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마이너스 t0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j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1에 t0 값 집어넣어주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오메가 t0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0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플러스 부분 붙은 부분이 앞으로 나오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부분이 뭐가 돼요? EJ 사인 형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이 시그널은 J가 없어지고 EJ 사인의 요 값으로 주어지니까 E 사인의 오메가의 T0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맞죠?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오메가 값이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값이 0일 때는 오메가 값이 0이면 이 전체가 이렇게 풀리지가 않죠. 익스포넨셜로 풀리지가 않죠.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가정한 건 뭐예요? 오메가 값이 0이 아닌 경우로 우리가 가정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결과는 언제만 나오는 거예요? 오메가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오메가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가 0이면 이 부분이 전체가 1이 돼서 2t0가 값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오메가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xj 오메가가 만약에 오메가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가 0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가 1이 돼버리죠. 1이 돼버리니까 적분해주면 2t0가 나옵니다. 그래서 2t0가 나오는 값으로 오메가가 0일 때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겠죠. xj 오메가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메가가 0이 아닐 때 이 시그널 형식, 이 시그널이 뭐였죠? 앞에서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싱크 펑션 형태잖아요. 그렇죠? 오메가분의 사인 오메가 형식이니까 싱크 펑션 형태에서 이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잖아요. 0분의 0이니까 지금 사인 0은 0이니까 분모도 0, 분자도 0이니까 0일 땐 정의가 안 되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로피탈의 정리를 통해서 이 시그널이 0일 때 어느 값에 가까이 가나를 확인해 보면 리미트를 취해서 확인을 해보면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각각 이 값은 2t0가 앞으로 나오고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이 값은 그냥 1이 될 겁니다. 거기다 오메가 0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2t0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j 오메가가 0이 아닐 때 이 값은 0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2t0로 가까이 간다. 연속이함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값을 가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다시 표현해 보면 xj 오메가는 싱크 펑션으로 우리가 이 시그널을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싱크 펑션을 표현해 보면 2t0에 이 값을 여기 t0 값을 여기다 넣어준 거죠. 두 개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면 t0분의 t0니까 2t0 오메가의 t0 그리고 사인의 오메가 t0 이렇게 분모 분자의 파이 x분의 사인 파이 x 형태가 싱크 펑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은 2t0의 싱크 펑션의 파이분의 t0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메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특히 어떤가? 오메가 값이 0일 때는 이 전체 값이 뭐가 되죠? 1이 되니까 2t0가 만족을 하겠네요. 결과적으로 따라서 우리는 이걸 싱크 펑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xt는 스퀘어 펑션이었고요. xt는 전체가 우리가 마이너스 t0에서 t0까지만 1을 가지는 스퀘어 펑션 형태였고요. 그리고 그거의 스펙트럼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싱크 펑션 형태로 주어지는 수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xt가 우리가 마이너스 t0에서부터 t0까지 1로 가지는 이런 스퀘어 펑션이면 그거의 프레 트랜스폼의 결과 각주파수 오메가 관점에서 봤을 때 프리의 스펙트럼 xj 오메가를 구하면 먼저 0일 때 값은 어떤 값으로 주어져요? 2t0 값을 가지게 되고요. 2t0를 가지게 되고요. 2t0를 가지면서 그리고 각각 이 싱크 펑션의 1, 2, 3, 싱크 1, 싱크 2 이런 정수값에서 각각 0을 지나간다고 했죠. 그럼 오메가 값이 어떤 값일 때 이 값이 1, 2, 3, 4가 됩니까? 결국에는 t0분의 파이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값이 t0분의 파이의 배수일 때 t0분의 파이, t0분의 2파이, t0분의
3파이 뭐 이런 값에서 모두 0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죠. 네, 마이너스 t0분의 2파이 t0분의 마이너스 t0분의 3파이 이런 값에서 각각 싱크 펑션은 0을 지나가죠. 그래서 0일 때는 이 t0를 지나가고요. 이런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점점 사이드 로브라고 하죠. 이걸 메인 로브, 이걸 사이드 로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인 로브는 이 t0를 지나가고 사이드 로브가 점점 줄어들겠죠.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싱크 펑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t0 값이 t0 값을 좀 줄여서 2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t0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t0를 줄이면 어떻게 되죠? t0를 값을 작게 하면 요 메인 로브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어떻게 되죠? t0가 작아지니까 t0분의 파이는 이렇게 넓어지죠. 주파수 영역의 스펙트럼에서 메인 로브가 차지하는 구간 밴드위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주파수에서의 밴드위스 차지하는 영역을 밴드위스라고 하는데 그 밴드위스는 커지고요. 시간 영역에서 차지하는 듀어레이션, 시그널의 듀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시그널의 듀어레이션은 줄어들면 밴드위스는 늘어납니다. 그렇죠? 반대로 밴드위스가 줄어들면 t0 값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 영역에서의 듀어레이션은 시그널의 듀어레이션은 커지겠죠. 차지하는 영역은 커집니다. 그런 반대 역의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 특성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특성인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t0, 라지 t0 값을 갖다 2분의 1이라고 놔보죠. t0 값을 2분의 1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t0 값을 2분의 1로 놓으면 즉 x의 j-오메가는 싱크 펑션이 그냥 되겠죠. 싱크의 2파이분의 오메가 되겠죠. 오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t를 그려보면 xt를 그려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 듀어레이션을 가지고 이런 정사각형 모양의 스퀘어 펑션이 되겠죠.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주면 그때 의미하는 오메가 값에 대해서 해주면 xj 오메가는 t0가 2분의 1이니까 1이 될 거고요. 여기 정확하게 1을 지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t0가 2분의 1이니까 2파이, 여기 4파이, 6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2파이, 4파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사실 더 이쪽으로 더 넓겠죠.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파이 이런 시그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싱크 펑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얘가 지금 이제 결국에는 xt를 그렸을 때 t0 값이 2분의 1일 때 값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t0 값을 만약에 1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t0가 1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t0가 1이면 x의 j오메가는 2의 싱크 펑션의 파이분의 오메가가 되겠죠. 그렇죠? 얘를 한번 그려보죠. 얘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t 값을 xt가 2분의 1이었는데 그게 1로 늘어난 거죠. 1로 늘어나면 어떤 모양이 되냐? 마이너스 1 이렇게 타임 듀어레이션이 2배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주면 그것의 의미가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주어지냐 라는 것이죠. xj 오메가가 있으면 여기서 2파이, 4파이에 각각 이제 오메가가 얼마면 되는 거야? 파이의 배수면 어디를 지나가요? 0을 지나가게 되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여기서 2파이, 마이너스 2파이, 여기 마이너스 4파이, 마이너스 3파이일 때 모두 어떻게 돼요? 0을 지나가게 되고요. 그거의 매그니튜드는 얼마로 바뀌어요? 여기 1이었는데 2로 바뀌겠죠. 1, 2. 이렇게 돼서 싱크 펑션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겠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서 점점 사이드 로브가 파동이 있긴 있는데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점점 줄어들어서 이런 모양의 싱크 펑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비교가 되시나요? 듀어레이션이 커졌더니 주파수 영역에서는 밴드위스가 줄어들고요. 듀어레이션이 짧아지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밴드위스가 커집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고요.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 통신에서 디지털 통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밴드위스의 의미와 듀어레이션의 상관관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듀어레이션 어떤 XT의 듀어레이션은 우리가 T0라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해주면 그 관계가 서로 밴드위스하고 연관이 있고요. 밴드위스라고 부르는 XJ 오메가 프레 스펙트럼의 밴드위스 얘는 T0분의 2라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떤 관계에 있냐면 인버스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네, T0분의 1에 비례하고요. 얘는 T0에 비례해서 듀어레이션이 결정이 되겠죠. 네,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를 몇 가지 봤는데요. 이 프레 트랜스폼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프레 트랜스폼 예제들을 쭉 볼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프레 트랜스폼이 우리가 프레 시리즈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서로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과 프레 트랜스폼 수식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고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유도가 되는지를 예제들을 모두 보고 나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